갈등을 해요. 이제 2025년 입춘이 되면은 을사년이 오죠. 을사년 절입일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2025년 양력 2월 3일에 을사년이 됩니다. 2월 3일 월요일이 되겠네요. 월요일. 일진으로는 개묘일이고 23시 10분에 보통은 2월 4일 정도, 늦으면 한 5일, 4일에서 5일 이렇게 되는데 요날은 공교롭게 2월 3일날 입춘이 되네요. 보통 한 2월 4일 정도로 되는데 땡겨가지고 개묘일 저녁 늦게 입춘절이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을사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까지는 1월이든 2월 2일까지든 2월 3일 뭐 저녁 전까지는 다 갑진년이니까 아직 축월 다 지나가기 전까지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갑진년부터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 경금이 갑목을 보면서 이제 편재라고 하는 재물을 본 거죠. 재물을 봤다는 것은 이제 돈을 벌었다가 아니라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인식을 하게 돼 있다. 그것과 관련된 이슈가 갑진년의 화두라는 거예요. 갑진년의 화두는 이 갑목 편재로부터 연결이 된다. 일의 결과죠. 일의 결과인데 정제가 일의 온전한 내 결과라고 하면 편재는 내 것만이 아니라 남의 것까지 같이 신경을 써야 하는 이런 좀 오지랖스러운 게 그거 편재죠. 그래서 경금들 보면은 이제 오지랖을 잘 부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해야지 자신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에너지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정제만 쓰는 구조, 뭐 무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개수 정제를 아주 중요하게 쓰죠. 그리고 또 정화한테 가장 중요한 진신 중에 하나, 경금 정제죠. 정제를 주로 쓰는 일간들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그릇이 커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만약에 정제를 쓰던 경금 일간이다 이러면은 이제 좀 이 편제 갑목이 좀 부담스럽거나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편제라고 하는 키워드, 일의 결과인데 범위가 큰 일에 대한 결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돈도 이제 큰 돈, 내 것만이 아니라 남의 거하고 이렇게 엮여있는, 묶여있는 그런 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빚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내가 뭐 사업을 한다거나 일을 추진을 하려고 할 때 금액이 부족해. 그럼 대출 받아야 되죠. 대출을 받든 투자자를 끌어들이든 하면서 일어나는 상황들. 이게 꼭 사업이나 어떤 투자의 개념이 아니어도 직장인이라든지 뭐 백수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쨌든 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은 편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니까 돈을 크게 벌지 않아도 움직임이 없어도 편제스럽게. 편제가 또 뭡니까? 백수의 또 대마왕이잖아요. 편제가 돈을 크게 벌기도 하지만 또 백수를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금일간 중에 정말로 열심히 막 진짜 일을 해도 끝이 없는 일에 파묻혀가지고 사는 경금일간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갑진년 같은 시기에 노는 경금일간도 있을 것이다. 이 편제에 대한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일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큰 건 한 방 한 방을 노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갑진년 같은 시기에는 크게 막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애를 쓰고 목숨을 걸고 막 이럴 정도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백수 생활을 하는 경금이다, 내가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죠.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러고 이제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나 뭐 일적인 거, 생활적인 거,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이 갑목이라고 하는 걸로 재구성하는 게 되겠죠. 갑목이 시작이 됐으면은 뭐든지 간에 구멍들이 뚫려가지고 새롭게 전환하고 변모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새롭게 뭘 투자하고 신경 쓰고 비로소 기존에 했던 일이 아닌 새로운 것에 관심을 돌리는 그 시기가 이 갑진년의 갑목이란 얘기죠. 갑목 편제로. 그러다 보니까 갑목으로 여러 방면에 대한 일들을 처리를 한다든지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이게 집안일이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외부적인 일이 아니라 집안일에 대해서. 근데 집안일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되는 이 경금일간의 이 갑목 편제. 올해 그런 일들, 경제적 상황, 뭐 돈 문제도 뭐 많을 수 있죠. 생활적인 거나 시공간, 일적인 거.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 그래서 재구성. 그러니까 이거는 경금이 재구성을 하는 건데 경금에 할 일이 딱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갑진년의 간목을 재구성한다. 당연히 고통이 수반되겠죠. 경금일간 갑진년에는 굉장히 힘든 운입니다. 뭐 힘들다는 것도 느낄 새도 없이 정말로 바쁘고 분주하고 억울한 일도 좀 겪을 소지도 있고, 그렇죠? 자, 이러한 간목의 편제 이렇게 좀 보셨고, 진토 편인을 놓고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경금한테 한 가지로 딱 작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죠. 자꾸 바뀌거나 기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덕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지죠. 12운성 양지입니다. 내가 길러져 나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보호자가 있어야지 거기서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성장을 하고 일에 대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양지다 보니까 내 힘에 좀 부치는 이런 일들이 좀 형성이 되겠죠. 인성이 들어와서 일간이 뭐 생조를 받고 강해질 것 같지만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금이 진토를 보면은 갈등을 해요. 갈등을 하고 정확하게 딱 이거다라는 분명한 선이 그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변덕이 생기겠죠.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신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변화에 대한 것은 내가 대상에게 맞추는 거예요. 직장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여러 상황들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이때만큼은 변화하고 내가 신경 쓰고 맞추고 뒤치다 거래하고 뭐 이러는 거죠. 다 진토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의 변화, 그리고 끊임없는 문서적인 문제 해결. 여기에서는 이제 뭐 주거지와 관련된 이사도 있을 것이고, 직장 내에서의 어떤 자리 포지션 이런 것도 들어오겠죠. 포지션. I love you. 그리고 내 개인적인 만족도에 대한 것도 있죠. 만족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 떨어지거나 소수의 경우에는 아주 만족하거나 아주 막 갑진년 최고다 뭐 이런 경금일간도 어딘가에 있겠죠. 이 편인의 키워드는 나를 완전히 만족을 시키는지 아니면 대부분 나를 좀 억울하게 만드는 이런 인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또 진토라고 하는 용어로도 되어 있어서 막연한 감도 있고 배고픈 시절이라고도 하죠. 진토 자체를. 그래서 이 문서적인 문제가 동반이 된다 이런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데 내가 할 일들만 숙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내 것도 아닌데 자꾸 남의 숙제에 관여하고 막 봐줘야 되고 신경 쓰고 색칠이라도 대신 해주고 막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오지랖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오지랖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오지랖 같은 거니까 조금 이거는 이제 버거운 부분인 거죠. 대체로 이제 가족 간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제 갑진년의 진토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이 문서적인 게 결국에는 집안 문제예요. 집안 문제. 그리고 내가 진로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앞서서 뭘 정리를 해놓고도 나가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거 다 정리하고 나가느라 출발이 좀 늦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죠. 갑진년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경금한테는 어쨌든 준비하고 을사년으로 나가는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갑진년에는 뭐를 해도 결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재성이라고 하는 편제가 떴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결과가 아니에요. 이건 키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투자가 계속 들어갑니다. 재투자가. 대체로 다른 일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재투자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이는 일간 중에 하나가 경금 일간이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연애자평의 태세 기름편에 보면은 일범세군과 세군 일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천간에 오는 걸 이제 태세라고 합니다. 태세. 큰 세군이다. 임금이다. 해가지고 이 세군을 내가 극하는지 아니면 이 세군한테 그걸 당하는지 이거를 봅니다. 결국에는 편지의 운하고 편관 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간에. 경금일간한테는 이게 일범세군하는 운이죠. 일간이 범했다. 누구를? 세군을. 그래서 일범세군하는 운인데, 이 일범세군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갑진년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편제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 계속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을사년까지도 이어져 갑니다. 을사년이 돼서 경제가 왔다 해서 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작년에 했던 편제에 대한 그 흔적들이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놓은 거면은 비로소 결과를 어느 정도 내 걸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사고를 쳐놨다, 내가 너무 오버를 해놨다 이러면은
그거를 을사년에 좀 수습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 편인으로 이게 뭔가 일을 하긴 하는데 뭔가 진척이라든지 개인의 만족도에서는 이게 떨어지니까 을사년에 비로소 내가 이것저것 신경 쓰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 정리하고 막 하면서 아 내가 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 자, 을사년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할 것 같으면은 이 정제라고 하는 을목이 경금하고 이제 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범세군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금이 간목에서부터는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는데 이 책임이 또 편제의 책임하고 정제의 책임이 좀 다르죠. 편제의 책임은 내가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라고 하면 정제의 책임은 뭐 희생 감수는 아니지만 완전히 장악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한테 오는 온전한 소유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엮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제인 을목과 엮인다. 이거는 경금 입장에서 을목을 쥐락펴락하는 게 아니라 을목 입장에서 경금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경금도 어느 정도는 뭐 이용을 하겠죠. 그런데 을목 입장에서 경금이 사용되어진다, 이용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제하고 묶이는 작용. 자, 묶였다는 얘기는 돈하고 내가 묶였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 뭔가 마음 편하게 이동을 하려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뭘 결정하려고 하면 이게 반드시 정제의 이 합적인 부분을 해결하고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합을 먼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을목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1년 동안은 경금이 그냥 경금스럽지 못해요. 을목의 성향에 소속된 경금으로 을경합된 경금이죠. 이 을목도 을경합된 을목이고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이제는 세트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세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소속감이 부여가 돼서 비로소 경금의 할 일이나 이런 뚜렷한 결과물들이 좀 보여지는 이런 때가 되겠고요. 당연히 성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개중에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에 대한 내 역할이라든지 뭔가의 결과물들을 좀 내줘야 하는 이런 부담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요 갑진년에는 그 정도의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실적을 내건 결과를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넘어가는 운이에요. 그냥 고생만 하면은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정확하게 실적이라든지 내가 일한 거에 대한 결과들이 결국에는 나한테 평가적 항목으로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을목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된다. 을사년에는 일단은 천간에 갑을목이 뜬 연도를 좀 겪어오는 거잖아요. 을사년도 겪을 거고. 그러니까 재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내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을사년 재성에 대한 문제, 돈과 현실, 그리고 내 능력. 능력인데 이제 사회적인 능력이냐, 그 현실적인 개인의 능력이냐,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식상이라고 하는 수를 본 경금이다. 이러면은 식상 생제로 들어가서 이건 개인의 만족으로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게 식상격, 해월 경금이나 자월 경금 이러면은 식상격이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재성, 뭐 편제나 정제나 이런 것들은 개인의 만족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썩 나쁘다고 하는 운은 아니죠. 식상에 대한 결과물들을 나타내니까. 그런데 경금일간의 식상격은 겨울이잖아요. 너무 차갑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잘 안 나요. 사회 적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 화라고 하는 관이 좌우를 해줘야 그래야지 경금이 남들한테 보여지는데 수라고 하는 식상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내 개인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행위를 한다, 잘 안 드러나죠. 드러나지도 않고 이게 뭔가 스스로 감이 좀 안 잡힌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을사년에는 어쨌든 이 진토 때는 없었던 화가 들어왔죠. 편관이라고 하는 사화가 딱 들어왔다. 게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착근을 하고 사중의 경금, 장생지, 뭐 각종 귀인 같은 것들이 많이 붙으면서 이제 경금한테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보장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필요한 사주들, 대체로 이제 추운 계절에 태어난 식신상관격이나 뭐 축월 경금 같이 정인격 같은 경우, 뭐 요럴 때 이제 환경들이 편관 사화가 옴으로 인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죠.
여유가 조금 더 생길 수 있고, 관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의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풀린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을목 정제에 대한 거 자체, 갑에서 시작한 일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갑에서 시작한 일을 구체화시킨다. 그리고 디테일한 작업. 갑목은 그냥 막연하게 했던 거라고 하면은, 을목은 디테일한 걸 들어가요. 이제 형체가 정확하게 딱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디테일하게 이제 색칠을 하고 모양을 잡고 정확하게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건축이 딱 끝냈으면은 그 이후에 이제 가구들 집어넣고 뭐 인테리어 색깔, 뭐 벽지 도배하고 막 이런 거를 하는 디테일한 작업. 요런 게 이제 을목의 단계에서 할 일이다. 예쁘게 꾸미고 막 아기자기한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성향이 이제 을목적인 성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테일한 작업들, 꼼꼼하고 섬세한 것들.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하고 엮일 일들이 생깁니다. 을목의 작용은 상대방을 자기 영역에 끌어들여서 엮어가면서 관계를 하는 이런 네트워킹망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들이 경금한테는 을목 정제로 연결이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사화 편관으로는 이제 진토 때 이제 고생했던 이 결과 값을 이제 보는 시기가 되죠. 어느 정도 경금이 밖으로 나갈 때가 된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은둔 생활을 하거나 남들한테 크게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경금일간이다. 이 사화 때부터 밖으로 치고 나가서 자신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어떤 이름값을 평가받는 이런 시기들이 을사년부터 온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를 보는 시기가 된다. 이 결과는 이제 사회적인 평가라든지 자신의 명예적인 부분이 되겠죠. 자리에 대한 포지션,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자격증 및 문서 획득, 이거는 뭐냐면 이 사중의 경금, 이 장생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생지하고 귀인들의 영향으로 내가 공부를 하거나 이제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일들 있죠. 그러면은 이때 도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따라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사화가 나한테 순전하게 좋은 작용을 했을 때 뭐 이런 얘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인목이나 신금 그래서 인사신 사명도 될 수 있고, 뭐 사이충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술토가 와가지고 또 사술 원진 귀문도 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글자에 대한 해석들은 또 이따가 차근차근 또 하나씩 볼 거고요. 대체로 이제 사화라는 것 자체는 일단 경금을 다양하게 변화시킨다. 밖으로 이제 끄집어낸다. 경금이 이제 안에서 웅크려 있던 경금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주름을 피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된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인트로 강의 때 설명했던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천간 을목은 갑에서 진화했다. 을부터 이제 유연해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갑진년보다는 여유가 좀 더 생기고 다양한 이벤트나 이슈 같은 것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굼뜨고 막혀있던 갑진년의 상태다 그러면 그대로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된다. 갑은 보이지 않는 목의 기질, 그러니까 이제 재성에 대한 형태가 뚜렷하게 눈에 잘 안 보인다. 돈을 벌었더라도 그 돈에 대한 형태가 나한테 오기 전에 소진이 된다든지, 내가 어딘가에 막 정신없이 하느라 그 돈을 어디서 벌었는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을목의 단계에서는 눈으로 확인이 되는 이 목의 형체가 되겠죠. 눈으로 확인되는 목의 형체. 그러니까 목의 형상들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을목에서부터 목의 형상들이 확인이 된다. 뭐가 내 건지, 뭐가 내 게 아닌지, 내가 괜히 뻘짓했는지,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행별로 이렇게 보고, 또 이번 을사년 강의할 때는 격국에 대한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조금 듣고 와가지고 십성별 격국에 대한 을사년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노래 듣고 오셨고요. 자, 격별로 설명하고 오행 보죠. 이것도 좀 양이 많긴 한데 그래도 기왕 하는 거 좀 꼼꼼하게 한번 보죠. 자, 경금일간이 걸록 양인격이다. 월지에 신금이나 유금이 있는 신유월생이 되겠죠. 신월경금이나 유월경금, 월지 자체가 이제 격이고 하니까 걸록 양인격.
걸록 양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필요한 게 관살이죠. 걸록이나 월겁에 정관을 쓰고 양인은 용사를 하니까 이런 관살이 필요할 때 을사년의 이 편관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일단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정제가 조금 문제인데 이런 걸록 양인격에는 제가 투출하는 것을 썩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 관살이 보좌해주고 있으면 가능해요. 병정화가 있으면은 이 정제를 어느 정도 보호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운에 의해서든 경신금이 뜰 수가 있잖아요. 비경겁제가. 그러면은 이 정제가 다칠 우려가 있다. 이거를 반드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사주가 걸록 양인에 해당하는 비경겁제가 월지에 있는데 이 을사년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정제가 손상이 되지 않는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돈이죠. 정제. 돈이고 내 일에 대한 현실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걸록 양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이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죠. 경쟁력이 강하고 적극성 있고 그리고 추진력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재를 봄으로 인해서 너무 호승심이 강하다 못해 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쟁제로 일어나게 되면 일단은 진행은 잘 좋게 돼가는 것 같으나 결과값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거나 나오긴 나왔는데 같이 나눠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맞게 또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화 때 좀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들썩일 수가 있다. 하지만 최대한 꼼꼼하게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운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정제가 조금 걱정은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십성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주에 이제 걸록 양인격에 비경겁제가 투관을 했는지 관살이 있는지 이런 걸 제가 모르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포맷을 적용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오행을 볼 때 더 디테일하게 내 사주 목이 많은지 화가 없는지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걸록 양인격에는 일단은 관살이 정말 중요하다. 화가 키포인트다. 천간에 화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정제를 지킬 수가 있겠죠. 그런 걸로 좀 보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식신격을 볼 것 같으면은 해월에 태어난 경금, 이러면 이제 월지 식신이니까 식신격이죠. 그래서 식신격에는 정제가 좋은 작용을 하겠죠. 나름대로의 식신 생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월의 경금이 사연을 보면 이게 사이충을 맞겠죠. 이 사이충을 맞는 걸로 인해서 연에서 온 편관을 온전하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식신하고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편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억울함을 감수하고 편관에 대한 자리를 얻는 거예요. 근데 식신이 편관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억울한 일을 못 참아서예요. 식신은 억울한 걸 절대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순서에 대한 것이 아무리 나중에 좋은 걸 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일단은 몸 편하고 마음 편하고 식신에 대한 기본적 키워드가 안정성이잖아요. 안정성에 대한 것을 거치지 않고 편관에 대한 권위라든지 명예를 준다고 좀 고생 좀 해라. 그럼 식신은 웬만하면 안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사이충을 하면은 이 안에서 있는 이 지장간들이 요동을 치겠죠. 지장간들이 요동을 친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해중의 간목, 이런 편제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제 사중에 있는 경금, 본인이 흔들리는 거죠. 일단 사이충을 받게 되면은 이 사중에 있는 경금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때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 관계에 대해서나 명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사항이 충분히 이 사이충에 대한 인자로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제나 편관이나 둘 다 용신이기는 해요. 식신격에 식신 생제도 하고 식신 제살도 할 수 있잖아요. 대신에 식신 제살을 할 때는 재성이 끼면 안 돼요. 이러면 재생살로 넘어가서 썩 좋지가 않습니다. 식신이 생제로 재성한테 기운을 불어넣어 줬는데 이 재성이 그걸 그대로 편관한테 목생활을 시켜주면은 그러면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식신 생제에 대한 것이 썩 좋지가 않다. 이 정제에 대한 게 조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신격에 해당하는 경금일간 분이라면 을사년에 너무 무리하지 않을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정제로 인한 일의 결과를 너무 막 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봤자 이게 편관으로 연결이 되는 흐름으로 가면은 내가 명예적으로나 자리적으로나 또 건강상의 어떤 문제나 화근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 안위를 살피면서 내 식신이 이게 다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충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면은 그 중에서 한쪽이 깨질 수도 있지만 부딪히고 싸우면서 더 관계가 돈독해지거나 그걸 통한 어떤 부가가치가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충이라는 걸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결국에는 이 식신에 대한 기능이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더 강화가 되면서 이 안에 있는 이 해중의 간목 요거를 이제 좀 득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돈 들어올 일이라든지 재물을 획득하는 다양한 방법도 있죠. 자리에 대한 변동상 이런 게 이제 좋은 쪽으로 올라가거나 뭐 승진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날아가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변화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 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주 구성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쓰이면은 어떠한 자극이나 충격으로 인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충분히 이 식신에 대한 기능들이 일단 충은 일어나겠죠. 내가 해수가 있거나 해월의 경금이다 이러면 충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없는 일들, 깨지고 부딪히고 뭐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게 식신하고 편관과 관련된 문제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문제들 있죠. 그런 것을 막 잘 했는데 이 새로운 편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잠시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걸 분간하는데 여러 가지 좀 신경 쓰일 일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과 관련된 뭐 자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천간에 정제가 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좀 높아요. 식신격에 해월 경금, 돈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도 좀 내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재생살로 연결되는 부분 안에서는 이제 조직 관련된 직장인이라든지 내가 믿었던 사람 간의 신뢰관계 이런 것도 따라올 수가 있는 거니까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신격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식신격은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식신도 좋고 편관도 좋고 다 좋은데 일간에 근이 좀 있어주는 게 좋겠죠. 감당이 돼야 됩니다. 을사년에 이 식신격 경금일간 포인트는 일간이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일이 터지든 뭐 아무 일도 안 터지고 뭐 백수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간의 근이 좀 있어주고 어느 정도 내가 힘을 좀 쓸 수 있다고 하면은 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다. 일어나더라도 능히 해결하거나 사건을 크게 키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뭐든지 간에 감당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식신격에는 일간의 근이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관격을 볼 것 같으면은 상관격에도 일간의 근을 또 쓸 수 있고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상관격에는 자월인데 상관격에도 상관 생재 할 수 있고 상관이 또 대사라는 편관을 조절하는 이런 기능도 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문제는 이 경금일간 상관격은 그냥 단순한 십성의 논리로 이제 보기보다는 조후적 개념으로 계절이 좀 차갑고 이제 금수상관, 희경관이라는 용어를 좀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관 같은 거나 편관이든 뭐 가릴 거 없이 일단 화가 좀 작용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간의 근도 필요하고 인성의 작용은 힘의 논리로 얘기를 한 것이고 배경적으로는 화가 작용이 되는 게 좋겠죠. 관성.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일간의 근이라는 것은 이 상관을 가지고 경금의 기운을 빼내는데 내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일간의 근이 있으면은 상관을 다루는데 어느 정도 손해를 보거나 기운이 막 딸리고 뭐 이러는 거에선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토의 작용은 어느 정도 내가 생각을 하거나 문서적인 혜택을 받고서 이 상관으로 기운을 빼는 거예요. 기운을 빼는 거니까 어느 정도 분석적인 시간적인 노동력이 들어가겠죠. 미리 그런 분석을 해놓거나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면은 상관으로 행동하는 일들에 대한 여러 속성들이 이 토로 인해서 도움을 얻는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 토가 북풍한서를 막아주는 그 바람막이 역할을 합니다. 방풍 역할이라고 하죠. 바람막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성의 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겨울생 경금일간은 이 토의 작용을 되게 반기죠. 엄마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자상하고 뭐 따뜻하고 또 그리고 이제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이게 토가 북풍한서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나무를 키울 때
환경이 따라주는 겁니다. 나무라고 하는 목이 잘 자랄 수 있게 어느 정도 추위를 막아주는 좋은 환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경금 자체는 차가워지면 차가워질수록 좋아요. 사실 뭐 경금이 차가워지든 뭔 상관입니까? 그렇죠? 원래 금은 술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신금이든 경금이든 금생수하면은 본인은 좋아. 식상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불편한 게 아니라 나무가 죽으니까. 얼어 죽으면은 이게 먹고 살 문제가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금일간, 이 식신상관격, 이게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에 대한 근이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으면은 오버하지 말라 이거죠. 을사년 오버하지 않는 게 좋다. 천간에 이제 정제하고 이제 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내가 마음 쓸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쓸 일, 돈 투자할 일, 여기저기 새로운 일을 좀 알아보면서 다양하게 기웃거릴 일,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게 나로부터 시작이 된 일인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누가 꼬셨다고 해서 같이 뭐 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인지, 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식신상관격들은 이게 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을 들이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냥 하루아침에 투자했다고 뭐 얼마 오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생이라는 거는 공을 들이는 겁니다. 인성이 됐든 식상이 됐든 인식의 영역은 공을 들이는 거예요. 공을 거꾸로 하면은 운이 되죠. 공을 들이면 운이 찾아온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데 진짜 그렇습니다. 공을 들이지 않는 곳에 운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나 사람의 정성과 성의 이런 것도 결국에는 운을 따르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들이는 일이 인성과 식상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 식신상관격들은 내년에 일에 대한 결과를 보는 시기니까 일단 정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재미를 볼 수는 있어요. 재미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관살이 이렇게 걸리니까 특히나 이제 여자 사주에서는 이제 남자와 관련된 문제, 이슈 뭐 이런 게 좀 따라올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제 필요한 영역인 거잖아요. 관이라는 게. 그게 또 왔고 운에서.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하고의 인연이 이제 생김으로 인해서 내가 신경 쓸 일이 발생이 되진 않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당연히 식신상관격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베풀고 사람들하고 관련 지으면서 인연을 만들어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이런 뭐 근도 있어야 되고 인성의 작용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작용이 됐을 때는 근이 꼭 없어도 돼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일간에 근이 있을 거면은 굳이 토가 뭐 크게 필요하진 않은데 있어주면은 이 나무가 그래도 살아난다 이거죠. 토하고 화가, 그러니까 화토가 같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운에서 오는 정제를 잘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격부터 해가지고 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격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인월경금이나 묘월경금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월지 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월지 재성에서 을목이 투관한 이 묘월경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정제가 투관을 한 거죠. 정제가 투관을 해서 이 정제스러운 일에 대한 게 키포인트다. 그러니까 묘월경금이 사실 제일 크게 동하는 경금 일간 중에 하나죠. 12달의 흐름에서 본기가 투출한 거니까 정제스러운 일들이 가장 중요하게 힘있게 이렇게 좀 치고 나가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정제가 뜬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 편관이 병화 같은 게 있거나 정화도 그렇죠. 그나마 이제 병화보다는 정화가 나은데 일단은 편관이 일단은 왔기 때문에 관살이 뜨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일단은 제격을 이제 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인월 묘월의 경금이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설명했듯이 을목이 이제 뜬 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되겠죠. 본기가 이제 떴기 때문에 정제와 관련된 이런 일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묘월에 가장 문제가 되는 천간 중에 하나는 이 정화가 됩니다. 정화가. 예, 왜 정화냐면 이 스불상전이라 해서 을목이 정화를 이제 상하게 해요. 이게 목생화라서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을목이 정화를 온전하게 생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을리죠. 그을리게 만들어서 정화가 상한다. 그러니까 개수로 그을해서 정화가 맛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습한 을목 때문에 정화가 상한다. 이게 경금한테는 정관이잖아요. 묘월의 경금은 이 정화가 키포인트입니다. 이 정화를 잘 살려야 돼요. 정화를 살리기 위해서 경금이 꼭 있어줘야 되고요. 어떤 천간이든지 간에. 만약에 정화랑 상관이 없는 다른 일간이다. 그러면은 뭐 굳이 안 살려도 되는데 제일 맛이 가는 요 천간이 정화라 이거죠. 그래서 묘월에 이제 난강마 2월 정화에 보면은 수불상정이나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이제 제격에는 관이 필요하죠. 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포인트가 을목이 나와 있고 지지로 이런 편관이 되어 있는 거 나름 배경이 좀 되고 좋죠. 그러니까 이제 경금한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무대가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편관이 무대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인목의 경우에는 인사 형사를 치죠. 네, 인월 경금 또는 내사주 지지에 범띠거나 경인일주거나 뭐 무인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인목이 있다 이러면은 인사형을 때리게 됩니다. 인사형사를 치게 되면은 이 경금이 그냥 쓰던 인목이 그냥 인목이 아닌 게 되죠. 형살 맞은 인목이 됩니다. 이 사화도 같이 형살을 맞고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그게 형살의 논리예요. 비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득을 보면은 갑자기 발전하는 일이 생기겠죠. 편제에 대한 이 부분과 이 편관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발전하는 거. 그게 형살의 키워드. 그러니까 바빠집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바빠진다.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가 희생할 일이 생긴다. 그냥 다 같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펌프질을 당하는 거죠. 그 펌프를 계속 넣는 사람은 힘들겠죠. 나를 부풀리게 하느라. 근데 나는 점점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포인트는 형살을 맞다가 나중에 그 부풀려지는 게 너무 지나치면 터질 수가 있어요. 터지면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살이라는 것은 좀 끌어넘치고 부풀려지는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사 형살이 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년 같은 때 여러 가지 돈 관련된 투자라든지 자금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제 뭐 고집을 피운다든지 뭐 무리하게 뭐 확장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피를 본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형살로 뭐 그렇게 좀 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천간에 정제도 떠가지고 이게 을경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피하기가 어려운 해가 되는 거죠. 네. 을경합이 됐다는 것은 내가 주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합을 치고 있는 이 상태가 일단 친하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태세로운 을목이 경금을 같이 끌고 들어가면서 뭔가를 할 때 움직이는 거죠. 이동을 하거나 일을 볼 때나 항상 이 을경합 된 을목이 그냥 한 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죠. 형살을 뭐 치고서 도망을 가려면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기도 어렵고, 형살은 형살대로 치고 하니까 그거를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여튼 제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포인트입니다. 인월에 또 경금이면 을목이 또 혼잡돼서 투관하는 거잖아요. 정제인데 격은 편제격이고, 이렇게 정편제가 또 혼잡이 되면 내가 평상시에 쓰던 재성의 형태가 정제로 그냥 내 것만 딱 하던 사람, 그리고 또 편제로 이것저것 이렇게 관여해가면서 총괄을 했던 총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이거랑 다르죠. 차이가. 정제가 떴으니까 이 인목 편제를 쓰던 경금일간은 정제라고 하는 내가 뭔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죠. 빨리 이거 하고 저것도 하고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편제니까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편제는. 그런데 정제는 꼼꼼하게 우직하게 한 길로 가는 이런 게 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자유롭게 하던 경금일간이 편제를 쓰던 사람인데 정제로 뭔가에 엮여가지고 소속돼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런 움직임에 대한 성향들이 다양성에 대한 것은 좀 떨어질 수 있다. 편제에 대한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던 부분에 대해서보다도 일단은 돈 얼마라도 조금 더 받느냐, 뭐 이런 계산적인 측면으로 된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묘월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화가 맛이 가는 거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을목이 좀 떴기 때문에. 물론 이 사화에 근이 되는 거는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을목하고 정화의 이런 조건 자체가 경금이 이제 할 일이 많아지죠. 아무래도 이 정화를 살리기 위해서 발품도 많이 팔고 여러 가지로 내가 총대 메고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불상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특집으로 한번 좀 다뤄가지고 묘월에 경금이나 정화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격들은 이런 여러 변화가 따라온다. 그리고 재생살 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부담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당연히 욕심내면은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딱 어디까지가 내 선인지 선을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격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근이 중요하겠죠. 근을 원칙으로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근이 조금 있으면은 뭐 감당을 하겠죠. 뭐 인사신 사명을 치든 뭐 인유 원진이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똘이라도 있으면은 그러면 이 제격을 그래도 감당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뭐 재생사를 치든 뭐 재성이 혼잡이 되든 어쨌든 을사년 자체를 나름 감당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을사 입장에서 또 시박 대필이라고 했잖아요. 인묘가 공망입니다. 그래서 이 경금일간의 이 인월, 묘월 이런 공망들이 내 사주에서 공망이 아니어도 이 태세에서 오는 을사 기준에서 공망이기 때문에 나는 평상시에 잘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을사년에는 왜 이렇지? 하면서 조금 의아한 일들이 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을사 기둥 입장에서의 공망이 인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망은 항상 특수한 쪽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죠.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봐서 이가 안 되면 잇몸으로라도 하듯이 그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가면서 특수한 쪽으로 하면은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제격 넘어가고요. 정관격을 보면은 자, 정관격이 조금 이제 문제죠. 네, 정관격 자체는 좋죠. 이게 정제도 떠 있고 정제가 뜬 것까지는 괜찮은데 편관이 이제 지지로 와서 이 관살이 혼잡되는 게 이게 문제죠. 물론 이제 관살 혼잡도 천간의 관살 혼잡이냐 지지의 관살 혼잡이냐 뭐 이런 걸로 어떤 게 더 심하다 뭐는 좀 덜하다 뭐 하는데 일단은 혼잡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파격이에요. 정관을 쓰던 사람이 편관을 쓰면은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 행정 시스템이 전쟁이 나가지고 마비가 된 거죠. 통신 장비며 뭐며 이게 다 군사 시설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하 벙커에서 움직여야 되죠. 그럼 편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유사시에 편관으로 넘어가서 전시 작전 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보통 일하는 동사무소, 구청, 뭐 시청 이런데 다 정관적인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이제 편관이 오므로 인해서 혼재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경금한테는 이념적인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편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경금을 힘들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정관을 쓰던 사람이니까 편관이 오므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리에 대한 문제가 좀 따라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관격, 경금일간 자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편관으로 인해서 좀 따라올 수가 있고 자리에 대한 욕심이 또 생길 수도 있는 시기겠죠. 이런 혼잡되는 시기에 보면은 내가 이 정편관을 다 쓸 걸로 착각을 하거나 누군가의 제안이나 내가 이 편관 자리 한번 앉아도 되나 하면서 기존에 하던 자리를 놔두고 갑자기 정치를 하러 나간다든지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조직원들하고 잘 지내고 있다가 이 편관을 쓸 때가 되니까 갑자기 그 조직원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편관으로. 왜 내 말을 듣냐 안 듣냐 하면서 권력을 뭐 휘두르는 쪽으로 간다 라고 하면은 그게 사람의 성향이 달라지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서 안 그러던 사람이 이제 편관으로 좀 바뀌었다거나.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이제 그렇게 비유를 들 수도 있고 또 내가 이제 당하는 입장이라 하면은 평상시에는 정관으로 뭔가 나한테 문서라든지 이런 거를 뭐 고지를 받을 때 딱딱 이제 시스템상 예약을 하고 찾아옵니다. 뭐 문자로 발송이 온다든지. 근데 편관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죠. 주변에 있는 가구들 뭐 압류하고 뭐 이러듯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차이가 생긴다. 관살 혼잡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따라야 되는 그런 흐름들, 질서들 이런 것들의 이제 형태가 변화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이렇게 조절을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정제라고 하는 게 이게 살을 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관살을 조절해주는 식상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당 문제점들을 돌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제일 필요하겠죠.
수가 조금 있어줘야지 관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본인 기질대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수가 없거나 뭐 수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망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냥 그 나름대로 오히려 이럴 때는 관살이 천간에 떠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도 됩니다. 그렇다고 뭐 사주가 무너지고 뭐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최대한 편한 방법을 쓰려고 이렇게 용신도 다 정하고 하는 거지, 뭐 없다고 해서 뭐 완전 잘못되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식상에 대한 수기운이 일단은 좀 키포인트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방법을 찾아보고 을사년이라고 하는 이 흐름 안에서 다양하게 이 방법 저 방법 써가면서 시도하는 겁니다. 시도해보고 다양하게 이제 이 편관에 대한 어려움들을 일단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관 개수를 띄우고 이러면은 조금 시끄러워지겠죠. 아무리 뭐 편관이 천간에 투출도 안 했는데 갑자기 개수 같은 게 오고 그러면은 조금 이제 피곤해지기는 한다. 식상도 이제 뭐 식상 나름대로 잘 써야겠죠.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편관격을 보겠습니다. 4월의 경금, 뭐 이런 편관격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편관이 또 왔죠. 또 온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편관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관에 맞게 7살 식재를 하든 7살 패인을 치든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정제가 떠가지고 인성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나타내죠. 제극인을 치니까. 무기토가 이제 뜨면은 을무기토 인성을 좀 극제를 하니까 정제에 대한 문제들이 좀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요럴 때 이 정제스러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냥 갑자기 이제 하던 일에 대한 실증이 막 엄청나게 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자주 보던 사람, 가족들, 아니면 뭐 하던 일,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실증이라든지 뭐 권태기라든지 감정에 대한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제에 대한 생활적인 게 살을 자꾸 생하니까 이게 그러한 부분으로 또 올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돈 문제 같은 게 없었던 사람도 갑자기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돈 문제 생길 수 있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제가 오는 걸로 인해서 이 편관이 나를 좀 압박하는 걸로 간다고 하면은, 이게 뭐 경금의 장생지이긴 한데 이 중에 이제 편관이 또 세기가 강해지면 그 어쨌든 경금을 극하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일단은 이 정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평합격에는 당연히 또 신간, 근이 일단 좀 필요하고요. 식신으로 재산하는 방법 있긴 한데 이게 또 식신 생재로 넘어가서 이 정제가 조금 문제이긴 하죠. 식신 일단은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일단 쓰는 겁니다. 일단은 있는 대로 또 쓰고, 그리고 토로 설계하는 방법 있겠죠. 토로 이 편관을 또 설계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이 편관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 편관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두드려 맞잖아요. 안 맞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냥 귀찮으니까 한 대 맞을래. 그럼 맞고 그냥 깔끔하게 가도 된다. 예, 그럼 맞는 게 뭐 얼마나 아프냐, 증상이 뭐 후유증이 있냐,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 맞으려고 우리가 지금 편관을 어떻게 다스리는 방법을 이 방법 저 방법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식신을 써가지고 뭐 제살도 하고, 신강한 근으로 다 근 좀 있어야죠. 식신 제살 하려면 인성으로 설기 할 때는 뭐 근은 없어도 되는데 좀 답답하죠. 인성으로 설계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따라온다. 하여튼 요런 정제가 이제 재생살 치는 거에 대한 문제점으로 좀 작용이 되겠죠. 재성이라고 하는 건 정제 편제 다 뭐 갑진년도 포함이겠죠. 갑진년의 갑목도 재생살로 연결이 됐을 때 다 그 재성에 관련된 돈 문제라든지 일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재생살이라는 게 제격의 재생살이든 살격의 재생살이든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극복할 수 있는 인자가 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만만치는 않죠. 식상으로 극제하기도 그렇고 인성으로 또 설계하자니 또 제극인 때려버리고 하니까 재생살이라는 게 무섭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이 좀 많이 쓰이기도 하고. 어쨌든 편관격은 재생살 조심할 것, 편관격은 재생살 조심할 것. 토를 쓸 때는 뭐 다 쓰는 거죠. 근데 제일 우리가 용신을 삼을 때는 천간을 기준으로 하고, 뭐 천간이 없으면 이제 지지로라도
차선으로 쓰는 건데 토는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하여튼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화가 경금을 아주 잡아먹는 건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겁을 먹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항상 조심하라는 투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중에 혹시라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부분에 한해서 그래도 조심하고 넘어가면 좋잖아요. 너무 막 안일하게 하다가 이제 된통 데이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런데 이게 생지인데다가 사중에 무경병을 이렇게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본인의 비견 근도 있고 편인 무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재생살에 해서 심각하게만 작용하는 건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살이라는 거는 욕심을 부려야지만 또 나한테 오는 것도 있거든요. 돈 문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기 왜 당해요? 그냥 누가 와가지고 뭐 보이스피싱 거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욕심이 있어서 투자를 할 때 또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돈을 조금 더 빠른 방식으로 편법으로 좀 번다고 할 때 그럴 때도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그게 욕심이 이제 화를 부른다고 그게 편관이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재생살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수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충미월에 해당하는 인수격, 그냥 토라고 이렇게 좀 해두겠습니다. 월지가 토인 진술충미 인수격이다. 자, 인수격이다 할 때 이 정제의 영향은 일단 뭐 제극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극인 자체는 뭐 인수격한테 좋지는 않은데 근데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제극인을 치는 게 안 좋기만 하냐, 이게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목국토에 대한 관점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에 대한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뭐 통칭해가지고 설명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십성으로 보자고 하면은 정인 편인 인성에 대한 범주이기 때문에 재성이 일단은 극하는 부분하고 편관이 생해주는 부분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때 재생살은 그래도 나름 기회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이 사화가 뭐 투출을 해가지고 뭐 을목한테 생조를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 정도 이렇게 보자고 하면은 이게 을목이 토를 극하는 것보다도 생을 해가지고 타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이 토에 대한 인성, 문서적인 부분이겠죠. 이 문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한 차례 조금 고생은 하겠죠. 여러 가지 좀 손도 많이 가고 발품도 팔아야 되고 어느 정도 협상도 좀 해야 되고 희생을 좀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뭐 묵혀뒀던 물건 판다거나 받으려고 했던 돈을 받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힘들긴 하다. 그런데 결국에는 받기는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편관으로 결국에 인성을 이렇게 생조를 한다는 것에는 이 문서적인 변동수가 따라온다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진술충미월생들 내가 과거에 정리하려고 했던 문제가 있었다. 뭐 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한 거든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에 좋은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제에 대한 부분이 일단 천간에 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거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편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부분이 또 키포인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돈과 자리에 대한 뭐 직장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사업에 대해서도 뭐 자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장사는 그렇게 안 되진 않는데 자리가 조금 아쉬워가지고 뭐 자리를 이동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진술충미 토를 한 묶음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재성에 대한 소토적인 적용을 기대할 수 있겠다. 물론 이게 천간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을목이 완전 뭐 자유롭게 다 소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뭐 재생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을경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을목이 본인의 행위를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을경합이 된 상태에서 하니까 그래도 이 을목이 눈치는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재생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뭐 이러한 뭐 제극인에 대한 부분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거죠. 을경합에 대한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재성이 일으키는 문제는 재생살하고 제극인이에요. 결국에는 정제든 편제든 제극인을 치느냐 이거는 내가 문서적인 부분을 수정을 하는 거잖아요. 돈 가지고 사고 팔고 매매하고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자격증이 마음에 안 들어서 2급을 따지 말고 1급을 땄어야 되네 하면서 2급 따고 1급 다시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또 제극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지극인. 그리고 재생살은 열심히 살한테 충성하고 재성으로 돈 갖다 바쳤는데 내가 결국 살한테 팽 당하는 거잖아요. 팽 당하든지 아니면 뭐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뭐 밑에 후배라든지 동료가 먼저 승진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억울한 일,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토사구팽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재생살에 관련된 것들, 이제 크고 작은 부분에 따라서 이런 범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뭐다 그런 건 아니니까 어느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격은 이런 재극인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을목이 이게 좀 힘이 그렇게 막 엄청 세고 그렇지는 않다. 이게 또 을사 자체가 록공망에 해당하는 시박대패일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정제에 대한 기대도 사실 뭐 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기대한 만큼 결과가 뭐 그럴 수도 있고, 문제도 엄청 긴장하고 막 겁먹었는데 문제점도 별로 안 일어나는구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원래 천간합을 일간이 해야 되는데 비견이 해줌으로 인해서 조금 혜택을 볼 수는 있어요. 이런 쟁합에 대한 게 양간이 쟁합 칠 때는 이게 을목이 조금 거슬린다 이러면 비견이 쟁합을 쳐주면은 오히려 나는 빠져나가는 거죠. 비견이 대신 합해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좋은 거라고 하면 비견이 좋은 거 홀랑 다 먹는 거죠. 근데 내가 을경합 될 때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럼 비견이 대신 처리를 해주는 거니까 내년에 좀 어느 정도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뭐 을경합에 대한 것은 그대로 한번 해석 그대로 해보시고, 편관에 대한 것도 예의주시해서 보시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 중간에 질문할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시고, 천간 편관과 지지 정관이 있어도 혼잡인가요? 그 자체로는 혼잡이라고 안 보는데 혼잡이 될 소지가 굉장히 높죠. 왜냐면은 운에서 자주 오니까. 정사다, 병호다 이러면은 이것은 혼잡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 얘기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사 중에 병화가 또 오면은 바로 그때 혼잡이잖아요. 병화의 근이니까. 병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는 혼잡이라고 봅니다. 정사, 병호, 뭐 임자, 개해 이런 것들 혼잡이다. 을경 합거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합거라는 거는 용신일 때나 아니면은 뭐 기신일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 합을 해가지고 그 제기능 작동을 못하는 걸 얘기를 해요. 합을 하면은 세트로 작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을사년에 을목을 쓰려고 해요. 근데 내 사주에 경금이 있다. 내가 경금일간이든 경금이 있다. 그러면 을경합이 되잖아요. 이러면은 을목을 아예 못 쓰는 거는 아니고 합된 상태에서 쓰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을경합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신이거나 안 좋은 작용이다, 을목이. 그러면 경금이 합해주면은 아주 나이스하겠죠. 그런데 좋은 거면은 경금이 홀라당 갖고 날르는 거니까 이거는 좀 나한테 득이 되진 않는다, 이 을사년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양인격이면은 사유합되면서 작용이 변하나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양인격이면 양인격이고, 뭐 사유합이 되면은 뭐 사유축은 사유축이고, 뭐 변하고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이 편관의 작용이 그렇게 사오미로 가는 게 아니라 사유축으로 가는 거니까 어느 정도 양인격의 기질을 좀 더 도와준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양인격이면은 사유축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금수로만 된 경인일주는 병화 가지신 분 그저 부럽습니다. 근데 아무리 겨울철에 화가 필요해도요, 병화를 편관으로 보잖아요. 이것도 일단은 편관을 겪어내긴 해야 돼요. 힘들어요, 편관을 겪는다는 것 자체는. 편관이 없는 분이 있잖아요. 여기 경금일간인데 내 사주 이제 편관 병화가 없다 하시는 분 있고, 병화가 있다 내 사주는 뭐 진지에 사화도 있다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게 있어서 도움도 되지만요 엄청 힘들기도 해요. 편관이라는 거는 진짜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주 이론은 편관 학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맨날 극하고 생하고 이런 거 찾잖아요. 그 편관으로 두드러 맞는 거 구제해 주는 거예요, 다 사주에서. 병을 찾고 약을 써가지고 통관을 시켜주고 억부를 쓰고 격국으로 이렇게 잡고, 이게 다 결국에는 편관으로 두드러 맞는 거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관으로 급당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예. 아시겠죠? 너무 부러워할 건 없다 이거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롭게 사시면 되는 거고.
경금일간 아니어도 원급의 경금일간도 응용해서 적용하는 건가요? 네, 응용하셔도 돼요. 경금이 내 떠있다. 그러면은 년에 있든 월에 있든 시에 있든 그 경금을 기준으로 보면 되죠. 내가 정화일간이다. 그러면 경금이 정제니까 내년에 정제 상태는 어떨까 하면서 경금일간 거를 쑥 한번 보면은 내 사주에 경금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럼 경금일간에 그대로 대입하면은 딱딱 맞는 거죠. 경금일간에 적용해야 될 일이 내 사주에 맞네? 나는 정화일간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일간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려고 하면 내가 경금일간이지만 개수가 떴다, 정화가 떴다, 아니면 뭐 을목이 떴다 이러면은 그 해당 일간에 대한 것도 같이 참조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인사형이 되면은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인자가 희생이 되는 건가요? 인사형이 되면은 둘 다 형살을 맞는데 형살의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이 사를 목생화를 시켜주죠. 그러면은 인은 기운을 빼서 사한테 펌프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살을 크게 받는 건 사화겠죠. 그런 식으로 인은 형살을 하면서 기운을 빼고, 그럼 기운이 빠지는 쪽이 인이고 들어오는 쪽은 이제 사가 되는 거죠. 인사형이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화가 비정상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근데 유지력은 조금 약하고. 인사형을 새로운 일 시도로 이용해도 될까요? 인사형 때 당연히 새로운 거 할 수 있죠. 인목이 일단은 시작을 한 거잖아요. 발동을 인목이 거는 겁니다. 인사형을 칠 때는 인목이 사화한테 목생활을 해주면서 발생이 되는 형살인데, 인목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화는 받을 게 없죠. 근데 인목도 사화도 에너지가 이제 서로 끌어 넘치니까, 그래서 이제 형살적인 작용을 하는 건데, 이럴 때 이제 인사형이 일어나면은 속도가 굉장히 붙죠.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일이나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도장 먼저 찍고 계약서 들고 오는 거예요. 하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닌데 뭐 갑자기 엄마가 와서 집 계약했다 막 이런 거라든지, 전혀 뜬금없는 뭐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것도 이제 인사형이라는 거죠. 지름신 강림해가지고 갑자기 뭐 명품 가방 사고 준다든지, 뭐 외제차 계약하고 왔다든지, 뭐 그게 이제 형살이라는 거죠.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것들. 자, 질문할 거 있으시면 또 질문하시고요. 이제 나머지 오행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직 경금일간 진도 안 끝났어요. 을사년 더 설명할 거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좀 해보죠. 인사형이 작용하는데 유금이 있으면은 뭐 폭발적인 작용력이 억제되냐? 일단은 인사 이렇게 있으면은 유금은 인목하고는 원지살이고 사화하고는 사유축합을 하죠. 그러면은 인사형에 대한 원인과 근거가 사유축을 하는데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형살을 해서 유금이 삼합을 치고 그 유금은 다시 인목하고 원진살을 치겠죠. 이런 삼각관계, 삼각편대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인사유가 그런 식으로 형살을 치고 그 형살에 대한 사화가 형살 맞은 걸로 이제 삼합을 치겠죠. 그러면서 이제 원진살로 귀결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삼형살도 그렇고 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주마다 다릅니다. 형살이 만약에 긍정적이다 이러면은 진짜 갑자기 뭐 이제 신인이 가수 데뷔했어요. 갑자기 막 100만 장 파는 거죠. 막 그런 걸로 굉장한 어떤 저력을 과시하는 게 되는 거죠. 형살 맞아서 갑자기 시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걸로 돈도 갑자기 많이 벌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제 경금을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이제 오행 설명을 하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을사년의 목화토금수를 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주에서 목이 있는 사주, 없는 사주, 목이 많은 사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아무리 분류를 많이 해도 이 세 가지 안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사주에 목이 있다, 천간지지에든 어딘가에 목이 한 군데라도 있다 이러면은 유목인 거죠. 이제 목이 있다. 자, 일단은 이 재성에 대한 포인트, 돈이고 일에 대한 결과고 대인관계도 되겠죠.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돈도 있어야 대인관계를 하고요. 사람들한테 베풀어야지 대인관계가 좋아지지 맨날 빌 붙어가지고 뭐 사달라고 하고 이러면 대인관계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성에 대한 걸로 보통 대인관계를 보기도 한다. 그리고 소유에 대한 것들은 내가 돈 주고 물건 사는 거죠. 뭐 빌리든 사든 일단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점유하는 것들, 소유하고 점유하는 것들 뭐 이런 걸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성이 또 연애도 돼요. 연애. 왜 재성이 연애냐? 연애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돈이죠. 그리고 눈치, 타이밍, 시간성. 뭐 비식재관인이 다 연애적 관점 다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재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재성운에 많이 연애를 하기도 하고요. 뭐 돈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생겨야 연애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생기지,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다거나 시간이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은 재성이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게 연애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재성에 대한 것을 또 연애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경금일간 사주에 나무가 있다, 재성이 있는 거죠. 을목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성의 역할이 강해지겠죠. 물론 천간의 재성이냐 지지의 재성이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일단은 재성을 쓰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유목이라는 거는 경금일간이 재성을 쓰던 사람이다. 간목이면은 편제를 쓸 거고, 을목이면은 정제를 쓰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뭐 을목을 쓰던 사람이 을목이 또 들어왔다, 이러면은 익숙하겠죠. 쓰던 정제가 들어온 거니까. 근데 이제 간목을 쓰던 사람이 을목을 보면은 이럴 때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격곡 설명할 때 뭐 인월의 경금 이렇게 살짝 설명했는데, 뭐 그런 것처럼 일단은 편제를 쓰는 사람하고 정제를 쓰는 사람하고의 이 생활 영역이라든지 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제적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거죠. 어쨌든 재성의 역할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결과를 보려는 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을목 정제로 결과를 보려는 의지가 생긴다. 뭐 실제로 투자했던 거에 대한 뭐 자금 회수라든지 어느 정도 키우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성과를 보는 것들, 뭐 이런 것도 다 되겠죠. 그리고 또한 나무가 있는데 지지에 사화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재물적인 상태가 어떻겠어요? 어느 정도 성장이 되는 그 흐름으로 가지는 거니까 관리가 잘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여유가 생긴다. 갑진년보다는 월등하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재성에 있는 사주라고 했을 때는 갑진년보다 아마 을사년이 월등하게 좀 좋다고 할 수가 있다.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대체로 좀 그래 보인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진년은 이 진토로 좀 걸리적거렸던 것들, 토 가지고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지나가고 사화가 오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후원자가 따라오기도 하는 겁니다. 장생지, 제일 중요한 키워드, 후견인과 보호자의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사년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사화로 인해서 이 평관이기는 한데, 여기서 내가 어떤 혜택이라든지 다양한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후견인과 보호자적인 개념. 그래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설명했듯이 재생살에 대한 것들을 항상 유념을 하셔야 돼요. 이게 관이 아니고 평관이기 때문에, 살이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나무가 있으니까 재성의 역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다. 자, 근데 내 사주에는 목이 없다. 지장간까지 뜯어봐도 목이 하나도 없다. 완전히 목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허자로라도 있고 나부모행으로라도 있는데, 또는 이제 지장간으로라도 있다든지 진중을목이나 미중을목 이렇게 있기는 한데, 천간지지에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해서 이제 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뭐 약한 거기도 하니까. 일단은 나무가 없다 그러면은 재성의 역할이 이제 을목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제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돈 되는 운이냐, 이게 아니라 내가 신경을 써야 할 일이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무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목이 없으면은. 경금일간이 무제 사주예요. 그러면은 재성의 역할을 쓰지 않았던 사람인데 운에서 제가 들어왔다, 이러면은 관리적인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어딘가에 묶여가지고 맨날 똑같은 것들을 이 1년 동안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가면서 신경을 써야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재성의 역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과연 이게 긍정적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는 좀 사주마다 다르겠지만 다소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재성을 쓰지 않던 사람이니까. 우리는 없던 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엄청 잘 쓰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아무리 기다리던 용신이어도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적응할 만하면 운에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운에 의해서 좋은 글자를 해가지고 무조건 나를 뭐 대박을 터뜨려주고 뭐 이런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필요하고, 일단 없던 재성이 운에서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쓸 일이 좀 많이 생긴다. 번거로운 일이죠. 그리고 안 하던 걸 해야 된다. 안 하던 것들을 좀 해야 된다. 일에 대한 형태라든지 뭐 사업도 그렇고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뭔가에 이게 좀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제라는 걸로 특히나 합을 쳐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집중이 될 만한 그런 일에 뭔가 쏠리게 형성이 된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재성의 역할로 들어오는 걸로 연결이 된다. 신경 써야 할 일 발생. 이런 편관하고 같이 잘 보셔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지나치면은 편관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목이 많다 사주에. 목이 많다. 자, 목이 많으면은 긍정과 부정이 있을 텐데 목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을목이 또 들어왔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많은 목들을 잘 쓰고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재물의 이득을 보는 거겠죠. 재물의 이득을 보고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 그리고 기회 포착, 굿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나를 타이밍적으로 도와준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재성이 많은 거잖아요. 목다가 재성이 많다는 얘기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일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일이나 사람.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정리가 안 돼 있고 굉장히 너저분하게 일은 일대로 처리는 안 돼 있고 계속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뭐 이러면서 내가 주도를 해가지고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그런 일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사년에 이 을목이 부정적이라고 하면은 이 화까지 같이 또 부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격이 될 수가 있죠. 이거 일 처리를 얼마나 정리를 해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이거를 좀 핵심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대충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꼼꼼하게 하나씩 제대로 해결해서 그 다음 걸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목이 많다고 하면은 여기저기 사방팔방 너저분하게 이제 쌓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정리정돈이 잘 되는지, 그리고 또 사람도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주변에 이제 동료나 여러 가지 대인관계 할 때도 이 사람이 내가 감당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걸 잘 판단해야겠죠. 감당이 되는 사람이면은 긍정적인 것인데 감당이 안 되는 일이나 사람한테 엮인다 이러면은 완전히 끌려다니고 좀 피곤하겠죠. 그래서 을사년에는 관계에 대한 것이 주 포인트입니다. 엮이는 겁니다. 목이라는 거는 섞이고 엮이고 붙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의지 같은 것들로 이렇게 극복하고 변화를 하는 건데 잘못하면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죠. 쉽게 정리가 안 된다. 물건도 빨리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거예요. 이사도 가고 싶은데 이게 또 집이 나가야 이사를 가니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것이 재성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 직장 문제나 사업이나 대인 관계나 다 포괄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죠. 목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목에 대한 부분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화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관성으로 볼 것 같으면은 사회적인 자리가 되겠죠? 일가는 그냥 나예요. 근데 관성은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관성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가는 생물학적인 나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관성은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명예나 뭐 남자 사주에서는 이제 자식도 될 수 있고요. 여자한테는 이제 남편이나 남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 사주에 화가 있다. 화가 있으면은 을목의 발전 가능성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금이 을목한테 투자하는 거죠. 관에 대한 꾸준함으로. 그래서 이 관성에 대한 것이 일단은 지지에서도 편관으로 오고, 그리고 내 사주에 이제 뭐 편관, 정관이 있다 이러면은 나무를 키우는 겁니다. 재성. 그러니까 이게 목생화의 형태이기는 한데, 목생화도 맞지만 일단 화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나무를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을목이 발전하고 커나갈 수 있다. 재성을 기준으로 키우고 움직이니까 이게 당연히 뭐 관성이 명예고 자리인데 재성과 관련된 쪽으로 조금 더 쏠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재성을 기준으로 키우고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화가 없어요. 사주에 화가 없는데 이런 편관이 운에서 왔을 때는
다소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어떤 것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다양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인신사회에 해당하는 이 생지는 역마의 기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던 곳에 적응을 하는 것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기회가 따라온다고 할 수 있다. 편관으로 경금을 좀 힘들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기회가 또 찾아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대한 부분이나 사회적 자리적으로 봤을 때는 편관으로 됐기 때문에 불편함이라든지 힘든 거라든지 감수해야 될 점들,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따라오겠죠.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썩 나쁘거나 불편한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적응하는 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거죠. 없는 화의 경우에는 적응하느라 살짝 갑작스러운 인연이라든지 관에 대한 사회적인 행위 같은 것들, 그런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잡아가는 단계잖아요. 여러 가지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잡아가는데 문제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무관이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상태다. 자, 그리고 이제 화가 많다. 화가 많아서 발생되는 상황들, 익숙한 관이 또 들어오는 거죠. 뭐 정관이든 편관이든 어쨌든 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들에 대한 적응력이 있습니다. 면역도 되어 있고 익숙한 관이 또 들어오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엄청 큰 일은 아니고 적응을 또 새롭게 그냥 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고 사회적인 움직임에 집중이 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리에 대한 부분이고 요거 이제 이동수도 당연히 돼 있겠죠. 사중에 경금으로 또 되어 있고 경금하고 무관한 일이 아니에요. 경금하고 관련이 있다. 항상 이 을사년에 일어나는 일은 경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어딜 가나 항상 중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움직였다 이러면은 자기가 할 일이 있는데도 시간을 빼서 나를 만나주러 왔다든지 다른 데 갈 때도 있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을사년이니까. 이게 천간지지로다가 관련이 있잖아요. 을경합도 되고 사중에 경금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불려 다니는 일도 많고 바쁘고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사회적인 움직임에 집중이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이 터지니까 사건 처리하러, 해결사 역할을 하러, 아니면 어떠한 관계 안에서 해당 책임이 있으니까 그 포지션에 관련된 움직임에 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애를 한다든지 이성관계 이런 거 할 때도 이 관의 작용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책임에 대한 것과 또 유지력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운에 의해서는 다양한 관계들이 좀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관계를 또 시작을 하는 것도 시작을 하는 거지만 내가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지력 있잖아요. 안정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게 된다 이거죠. 안정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 관이 많다는 것은 이제 내가 기존에 하던 시스템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관성을 좀 봤고요. 인성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금일간한테 토라는 작용은 이렇게 문서를 뜻하기도 하고 일의 시작을 담당합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항상 일의 시작 이때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인성이 잘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시작할 때 정확하게 순서대로 딱딱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인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간이 안 가거나 그냥 마구잡이 순서와 질서가 일정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토가 작용하는 문제는 일의 시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때 시험 합격 통지서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 입학을 한다든지 시작과 끝이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하듯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 입학하고 또 어디 뭐 내가 유학을 가려고 했었다. 취직을 하려고 했다. 이 계획대로 딱딱 아기가 맞게 들어가는 거죠. 아기가 맞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 토의 작용력은 또 타 오행의 기반을 형성해줘요. 뭐든지 그 중심엔 다 토가 있죠. 목한테도 토가 있고 화한테도 토가 있고 금한테도 수한테도 다 토의 기능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토가 경금일간한테 사주에 뭐 무기토라든지 진술중미가 있다. 이러면은 인성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사년을 본 거니까 을목의 정제적인 기질이 일단은 목국토 착근이 되겠죠. 이 정제 을목이 착근이 된다고 하면은 정제에 대한 안정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진술충미 어떤 거든 간에 을목은 다 착근을 한다. 그래서 을목이 착근이 돼서 안정감을 형성하는 거니까 요 인성이 있는 사주 안에서는 을사년이 그래도 을목의 작용력이 뭐 어떤 불편한 게 있더라도 어느 정도 문서적인 안정이 있죠. 문서적인 안정, 공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사용이 되어지거나 어느 정도 두각이 드러나는, 이럴 때는 결실을 좀 맺는 때가 됩니다. 공부한 거에 대한 일의 결실, 또 내가 했던 거에 대한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이 되는 거죠. 안정감. 계속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써먹을 때도 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구조들을 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편관을 설계한다는 것은 어려움들에 대한 것에 좀 대응을 하는 거죠. 인성이라고 하는 걸로 내가 분별을 하고 분석을 해서 다양하게 형성을 하는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다. 하여간에 인성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을목을 여러 가지로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제가 꼭 뭐 인성을 극하는 것만이 나쁜 건 아니니까 인성을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한 거 밖에 나가서 돈으로 바꿔먹고, 그러니까 이제 편관에 대한 기질들을 흡수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죠. 편관을 설계한다. 그리고 이제 토가 없다. 토가 없는 사주를 이제 무인성이라고 하죠. 토가 없는 무인성의 사주다. 그러면 이제 토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정제가 들어왔는데 착근할 곳이 없겠죠. 자, 인성이 토인데 토가 없으면은 나무가 뿌리 박을 이 땅이 없는 것과도 같고, 이 편관의 기능을 인성으로 끌고 와가지고 경금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성이 없는 거죠. 착근할 거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제 상태가 돈을 벌었다, 내가 뭐 돈을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냥 쓰고 마는 거. 그걸 어디 묻어두고 문서화 해가지고 오래 활용을 해보려고 시간을 두고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써야 되는 쿠폰 같은 거죠. 오늘까지가 만료일이야. 그러면 오늘 쓰지 않으면 그냥 종이 쪼가리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시적인 부분이 된다. 빨리 속전속결로 이 재성을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편관을 또 설계하기 어렵겠죠. 편관을 설계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편관의 기회든 어려움이든 그냥 직격으로 또 맞는 거니까 이 무인성 경금일간이 조금 문제가 있겠죠. 토가 뭐 많으면은 뭐 많은 거대로 쓰기는 하는데 일단 토가 없다. 이러면은 을사년에 이게 좋은 기회들을 막 그렇게 내 걸로 확실하게 만들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가 좀 운에서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토를 뭐 대운에서 보든지. 그러니까 무인성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제하고 편관의 관계를 내가 직접적으로 맞이하기가 좀 어려운 거니까, 만약에 이게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막 직격으로 맞고 이러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이라고 할 때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정제든 편관이든 기회를 놓치는 것도. 인성이 있어야지 사실 모든 기회를 다 쓰잖아요. 우리가 이벤트 같은 거 응모하려고 해도 신청서 이런 거 작성하고 지원을 해야지 거기에 뭐 응모했다라는 증거가 남는 거니까. 그 인성의 작용들이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토가 없으면은 편관을 설계하기도 어렵고 재성의 상태가 일시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 속전속결로 해야죠. 해결 방안이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재고 따지고 지나간 일로 후회하고 뭐 이럴 거 없이 그냥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말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토가 많다, 인성이 많다 그러면은 요럴 때 이제 을사년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도 같아요. 이 토가 화도 끌어들이고 목도 끌어들이죠. 그러니까 목극토에다가 뭐 화생토에 그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이제 토죠. 근데 그 토가 많다 그러면은 을사의 기운을 있는 그대로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끌어들이는 을사년의 가장 중심이 되는 토의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되죠.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 할 일이 많다, 운사적 부분으로 해결.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서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이렇게 저렇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성을 공부라고 봤을 때 이게 공부가 잘 되는 운보다는 이게 뭔가 일 처리를 하는 이 부분으로서 남을 가르쳐 주는 건 잘 돼요. 근데 내가 공부하는 거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이게 해결사적으로 좀 오는 거라서 토가 많은 사람이다 이러면은 그냥 남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자기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면들이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사년 같은 때는 거의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결사 역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겠죠. 토가 많은 경거미간이다. 어쨌든 정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뭐 피하거나 뭐 편법을 쓰거나 도망을 치거나 뭐 이런 건 어려우니까 일단은 을사년의 문제점, 상황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확실하게 극복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거를 분석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문서적인 부분으로 해결한다. 공부하는 거죠. 결국 공부하고 서류적인 부분대로. 그래서 내가 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됐다. 이런 뭐 신고하는 거죠. 뭐 폐업 신고를 하든 구제 신청을 하든 그렇게 하면서 문서적 부분으로 해결하는 것들. 서류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토까지 알아봤고요. 자, 금이 경금한테 금은 비겁이 되는데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경쟁력이죠. 서로 경쟁하고 존재감 드러내고 이래 된 본격적인 시작이 됩니다. 금이 뭐 운에서 왔다 그러면 요 시기에 뭘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이 아니라 목이 왔죠. 이거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걸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있던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있던 일을 처리하고 뭔가 일을 시작하더라도 조건에 맞는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치고 나가는 기운이 뻗쳐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환경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오면은 그냥 오케이 하는 거지 막 내가 시작을 하려고 막 들쑤시고 막 이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겁에 대한 게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데 이거는 이제 을사년을 기점으로 뭐 시작하는 것보다는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인의 도움을 나타낸다. 세력을 장악할 수 있고. 근데 비겁이 뜻하는 바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을사년이 이런 게 아니라 비겁이 뜻하는 바가 요런데 그거과 비교를 해봐야겠죠. 을사년에 대해서. 비겁이 있다. 이러면 이제 경쟁적인 문제가 딱 생기겠죠. 정제와 합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천간에 만약에 경신금이 있다. 이러면은 을경합을 온전하게 못하겠죠. 같은 경금이 있으면은 또 쟁합을 치고 신금이 있다. 이러면 쟁지를 때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따라온다. 결과를 내가 쉽게 못 먹는 거죠. 결과를 쉽게 먹지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들이 좀 따라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예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방만하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하시면 안 되고 플랜 2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변수, 돌발 상황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겁이 좀 있으신 분들 아까 얘기한 걸록 양인격들 천간에 뜨지 않았더라도 월지가 비경겁지신 분들 해당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장점은 뭐냐면 그래도 년에서 편관이 왔기 때문에 살에 대응하는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버틴다는 이거죠. 버티는 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 이런 거죠. 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경쟁적인 부분 그런 건 문제점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남들 다 나가 떨어졌을 때 이 비겁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응은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뭐 대인관계라든지 이성관계 이런 거 이제 볼 때는 이제 비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대상한테 맞춰주는 이런 관계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을사를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여 가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비겁이 없다. 그래서 이제 금이 이제 경금 하나밖에 없고 천간 지지로 비겁이 없다. 이러면은 존재감에 대해서 좀 묻어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묻어가는 것들. 크게 이제 노출해가지고 내가 이렇다. 이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묻어가는 게 이제 좋은 그런 사주인데 을사년이 왔다라는 거에서는 요거를 그대로 이제 다 받아 쓰는 거잖아요. 비겁이 없으니까. 비겁은 이제 나눠서 쓰는 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쟁합이라든지 쟁제에서는 자유롭겠죠. 그런데 살에 대응하는 어려움이 좀 따르게 됩니다. 비겁이 없다. 이러면은 경금이 좀 외롭다. 을사를
있는 그대로 감당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 싸우게 되거나 어떤 힘든 일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겠죠. 혼자서 해야 되니까 외롭다. 을사년 자체는 정제도 정제지만 이 편관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일단은 해결은 할 수밖에 없어요. 경금한테는. 근데 누가 있으면은 좋은데 없으니까 외로운 거죠. 요럴 때 이제 나한테 든든한 지원군이라든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좀 갖게 된다. 이렇게 좀 전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겁이 많다. 경금, 신금, 뭐 천간에 신유금 뭐 해서 비겁이 많다. 이러면은 쟁합하고 쟁제 문제가 심화가 되겠죠. 그냥 비겁이 살짝 있었을 때는 그냥 쟁합 쟁제에 어떤 조심하는 정도 뭐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이게 아주 심각해집니다. 비겁이 많았을 때 이제 재성운이 오면은 그야말로 군겁쟁제, 군비쟁제, 쟁합도 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을사년의 대부분의 문제를 나눠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냥 한 큐에 그냥 해치우자 이게 아니라 나눠서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을사년의 큰 문제를 좀 방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냥 방치하고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관심도 없고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 크게 한번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겁이 많다 이러면은 좀 을사에 대한 상황들 이제 갑진년부터도 연결이 되어 오겠죠. 뭐 가을 겨울부터 해서 을사년에 이제 봄으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올 텐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에 적극적으로 일단 대응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하든 아니면 뭐 비경겁제를 같이 동원을 해서 하든 남의 걸 해주든 상관없이 일단은 문제를 해결을 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협상이라든지 다양하게 조율을 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버티고 고집부리고 하지 말고 최대한 해결을 보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해결을 보시는 게 필요하다. 어느 정도 신경을 내가 곤두세워서 을사년이 뭐 정제가 왔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이 비겁이 많은 경금한테는 뭔가 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운이에요. 을사년이 새롭게 시작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 싹 다 갈아엎고 문제점 해결하고 처리하고 엮여있던 관계들 다 정리해가면서 어느 정도 다시 태어나리 이런 부분으로 좀 가져야 되는 거니까 혼자서 한 방에 힘들면 나눠서라도 처리하는 게 좋다 이거죠. 비겁이 많다고 해서 주변에 무조건 형제라든지 동료가 많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외로움이라는 게 비겁이 없어서 외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비겁이 있어서 외로운 사람은 완전한 군중 속의 고독인 거죠. 연예인들 막 몇만 명씩 콘서트 하고 집에 돌아올 때 호텔에서 이제 쉴 때 굉장히 허무하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군중 속의 고독, 비겁이 있지만 외로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겁이 있어도 없어도 외로울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한순간에 어려우면 나눠가지고 차근차근 대신에 쉴 새 없이 많이 움직여야지 병오년, 정미년 이렇게 관사를 감당할 수 있는 기반들이 되는 거니까 을사년에도 부지런하게 많이 좀 해놔야지 그 다음에 결과들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금한테는 여러 가지 기회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려움 같은 것들도 같이 오는 그 을사, 병오, 정미 3년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방관할 수가 없다. 방관할 수 없다. 자, 계속 이어서 마지막 식상을 좀 보도록 하죠. 식상에 대한 것은 진로입니다. 진로. 경금일간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진로. 근데 사실은 경금은 식상을 그다지 좋아하거나 이렇게 필요로 하질 않아요. 이게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에 식상을 쓴다는 것은 사실 좀 리스크가 좀 따라온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식상이라는 건 다 좋은 작용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경금일간한테는 유독 이 식상이 조금 이제 문제로 작용할 소지가 좀 높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진로라든지 개인적 취향이라든지 여자 사주 자식이라든지 뭐 아랫사람 제자 후배 뭐 이런 것들이 식상인데 경금일간한테는 이런 걸로 인한 득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경금일간 특집을 할 때 조금 더 다양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식상이라는 게 경금한테는 크게 막 엄청 도움이 되진 않는다. 내가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더 해줘야 되는 게 많은 거죠. 네, 식상을 통해서 내가 더 해주고 또 오히려 식상을 쓴다는 것은 관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정편관을 어느 정도 밀어내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하겠다 이건데
남이 같이 하면은 10분이면 끝날 거 혼자서 3시간 해서 해결하는 거죠. 식상이라는 거는 뭐 3시간 하더라도 능력은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10분이면 끝날 거를 3시간 동안 혼자서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누가 보면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그게 식상의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식상에 있는 사주들 정제가 이제 운에서 오죠. 을사년의 정제 이걸로 일의 결과를 일단은 보는 과정에서 머물러 있던 식상에서 이제 결과를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내가 일을 했던 거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편관하고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식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편관을 가만히 놔두질 않죠. 이거를 그냥 뭐 작정을 하고 쥐락펴락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대응을 하려고 아주 수단과 방법을 이제 가리지 않는 거죠. 이따가 말씀드릴 이제 식상이 많은 사주의 경우에는 이제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된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바퀴벌레 잡으려고 F킬러를 3통을 쓰는 거죠. 그런 느낌 같이 이를테면 하여튼 편관의 정면으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다양한 방법론을 구상해서 을사년을 펼쳐갑니다. 식상이라는 것은 방법론이에요. 내가 사주에 식상이 많다, 식상운이 들어왔다, 아니면 식상이 필요하다, 다 방법과 관련이 돼 있어요. 경금일간이 식상을 통해서 불편한 점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잔머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방법이 아니라 그냥 가서 책임자한테 나 못하겠다, 아니면은 조금 어렵다, 한 사람 더 보내달라 하면 되는데 내가 굳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뭐 하겠다, 누구 몰래 이렇게 해서 어쩌고 이러면 이제 일이 커지는 건데 그러한 방법론에 대한 것들이 식상의 문제라는 거죠. 일단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을사년을 만나는 것은 이 을사년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구상한다는 거죠. 을사년을 펼쳐간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무식상이다. 그러면 이제 식상이 드러나 있지 않다, 없다. 이러면은 을사년을 받아들이는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겠죠. 일단은 정제도 그렇고 편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제로 연결되는 식상에 대한 과정이 없이 정제를 만나는 거니까 이게 운 좋을 때는 갑자기 결과가 덥석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조건이라든지 환경이 생겨지면서 이동을 한다든지 움직이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뭐 그런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이제 수동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크게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은 이게 좋겠습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크게 손해보는 일이 덜 생길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식상이 많다. 식상이 많아요. 다식상이다. 그러면은 이건 수단과 방법을 아주 있는 대로 다 동원을 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을사년을 쥐락펴락 하고 싶은 마음 생긴다. 여러 가지로 다양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이런 겁도 많아요. 사실 식상이 이렇게 좀 돼 있으면은 팔자가 세고 뭐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경금일간의 식상은 이게 또 은근히 겁도 많고 두려움이 또 관에 대한 부분하고 대치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그렇게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죠. 금일간의 이 식상이 좀 너무 불필요하게 이렇게 발달이 돼 있으면 오해 같은 거를 많이 해요. 의심이라든지 오해라든지 다양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신중하게 꼼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왠지 저렇지 않을까 하면서 선입견을 갖는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아 그게 아닌데 하면서 본인의 직관이 당연히 맞을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촉이라고 하는데 그 촉이 다 100%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잖아요. 혹시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그런데 그 고집에 대한 걸로 선입견인데 색안경 끼고 남을 바라보던 일을 대할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조금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식상이 많은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을사년을 이렇게 저렇게 또 쥐락펴락하려는 부분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편관에 대한 이 기질적인 것, 당연히 뭐 해수가 있으면 사이충도 때릴 수 있고 자수가 있으면은 자사 특합이라 해가지고 별도의 그런 합을 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수국화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수국화적 개념으로 편관을 거부한다.
그 거부한다는 거는 위기 의식도 처리를 하는 거지만 기회도 없어지는 겁니다. 평관은 일종의 기회이기도 해요. 우리가 정관만 기회가 아니에요. 평관은 뜻하지 않은 기회죠. 우리가 막 불이 났는데 어린 아이를 구해줬어. 그랬더니 갑자기 막 언론에서 취재 오고 뭐 도지사가 와가지고 막 표창장에 막 뭐 상금 주고 막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뭐 그게 이제 평관의 기회인 거죠. 내가 어린 아이를 그냥 구해준 거는 뭐 대가를 바라고 구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막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영웅으로 칭송하고 세상에 저런 의인이 어디 있냐 하면서 그게 평관의 기회인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그러한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닌데 이 식상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기회보다도 본인의 안전이라든지 최대한 리스크가 적은 그런 선택이나 판단을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여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양하게 일단 식상에 대한 부분들은 경금일간한테 수를 관장을 하고 을사년에 대한 것들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죠. 을사년이 조금 그래도 기운들이 빠르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식상이 있으면은 뭐 니네들이 하든 나는 그냥 내 하던 대로 하겠다 뭐 이런 게 한편은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캐릭터를 유지하는 자신의 소신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상에 대한 부분.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3시간 가까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음악 듣고 뭐 질문 답변 1시간하고 포함해서 3시간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일간만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새롭게 이제 알아가는 시간인 거죠. 다른 일간들도 이렇게 꼼꼼하게 또 정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갑진년, 을사년 여러 가지로 또 다사다난한 시기이고 이제 경금일간의 경우에는 또 이제 편제 운을 지나서 천간합의되는 을목을 만나서 제일 크게 변화하는 일간이라서 또 제일 처음에 순서로 넣은 것도 있습니다. 경금일간 분들 을사년도 만만치 않은 운이 되긴 할 거지만 그래도 갑진년보다는 점점 나아지고 환경들에 대한 변화가 본인한테 좀 작용력이 있는 뭐 지지에 근도 되고 평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기회 같은 것들이 또 찾아올 거라고 믿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로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항상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을사년 2025년 월간 운세로 제가 뭐 찾아뵐 기회가 있으면 매달 운세도 올려드리겠지만 갑진년에 힘들었던 기억들 다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을사년에는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